Toyota, Honda, Tesla, and the others are loving this strike because they know the longer it goes on, the better it is for them. So Dan, let me ask you though, I mean, you're right, Elon Musk has not been shy about this. He's playing a volume game, and if it means sacrificing profit margins, so be it. But in your opinion, Dan, you know the company, you followed it for a long time. Do you think the price cuts are over? We think about 95% of them are over. I mean, 안녕하세요. 금리 인상의 상승 곡선은 끝으로 향해 달리고 있고, 그렇다면 올해 미국 증시의 마지막은 폭락이 아니라 산타 랠리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요? 현재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로 반은 들어왔고 반은 안 들어온 상태죠. 하지만 곧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는 BMW가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미국에서는 60% 이상의 전기차 판매는 테슬라가 책임을 지고 있고요. 레거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판매 부진 때문에 공장 가동을 연기를 한다라고 하죠. 결국 레거시 기업들은 모델3의 가격, 전기차 성능 모든 것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왜냐하면 테슬라의 전기차 기술력 수직 통합 시스템, 자율주행과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본다라면 앞으로 미래 매출 역시나 기대가 되는데요. 적어도 10년 동안의 꾸준한 매출 상승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테슬라 자산 대비 시총 대비 빚은 정말로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재무 상태는 굉장히 튼튼합니다. 최근에 태양열 같은 경우에는 판매 부분이 다소 부진하지만 그와 반대로 에너지 부분에서 ESS의 판매가 상승을 하고 있죠. 현재 월가의 컨센은 EPS 0.73달러인데요. 많은 예측치가 나오고 있고 매출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23.9 또는 24 빌리언. 그로스 마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17%대로 보고 있죠. 하지만 테슬라는 전기차 기업만은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와 서비스 부분의 매출이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이 부분을 장기 투자자분들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인데요. 현재 수많은 테슬라 모델 3는 유럽 쪽으로 배송이 되고 있으면서 4분기 주가 반등을 위해서 사이버트럭 역시나 준비를 시키고 있죠. 모델 Y는 중국 시장을 계속해서 휩쓸고 있는데요. 현재 계속해서 모델 Y는 1등 포지셔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숨기는 것이 없죠. 셀프 드라이빙 데모 버전을 당당하게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기술력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고, 결국 언제 채택률이 올라가냐는 시간 문제가 아닐까요? 하지만 웨이모 같은 기업들은 계속해서 직원들을 잘라내고 있습니다. 결국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중국 시장에서도 테슬라의 소프트웨어는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결국 테슬라에게 있어서 승부는 중국에서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결국 테슬라의 FSD, 소프트웨어, OTA 이러한 부분들이 BRD를 집어삼킬 거라고 보고요. 운전자 졸음 경고 시스템을 새롭게 런칭을 했다라고 하는데, 확실하게 대세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옮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테슬라는 계속해서 전기차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나아가는 과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 때 어떠한 숫자가 나오든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탈은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이죠. Well, it's time for today's trending ticker. Let's take a look at shares of Lucid. Heading downhill this morning after third quarter vehicle production fell 32% from a year ago and nearly 29% from the last quarter. The EV maker delivered 1,457 of its Air sedans in Q3. You're certainly right. I mean, there's a lot of competition in the EV space. Lucid has always argued they're competing on the higher end. But as we see consumers sort of rethink where they want to be spending their money, with other car makers having those federal incentives in place, you have to wonder. 그리고 현재 루시드의 최대 리스크가 무엇일까요? 판매 대수는 일직선을 그리고 있는데 생산 대수는 하향을 하고 있죠. 현재 판매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증거인데요. 8분기 동안의 루시드의 총 판매 대수는 8,700대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기차 스타트업들 중에서 성적표가 꼴찌이기 때문에 주가가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루시드의 주가가 최저점
부담을 기록하는 것을 공매도 탓, 월가 탓이라고 전혀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딜리버리 대수를 바탕으로 조금 자세히 살펴봅시다. 가이던스는 1만 대 생산인데 9월달까지 생산은 6,700대가 되었고 판매는 4,200대가 되었죠. 재고 같은 경우는 2,400대 가량이 남아있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1만 대 생산 가이던스를 채우려면 4분기 때 3,300대 생산을 해야 되는데 현재 분기단 1,400대 판매를 하는 루시드 입장에서 2배 가량의 생산량을 높인다라는 것은 결국 자금적으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죠. 이러한 판매 부진은 손실폭을 더욱더 상승을 시킬 것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스타트업 투자에 있어서 손실폭이 줄어들고 있지 않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유상증자의 시기가 앞당겨진다라는 뜻이고요. 주주들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루시드 에어 차량의 기술력이 뛰어나고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럭셔리차 세그먼트 자체가 판매량이 저조한 섹터이죠. 그렇기 때문에 SUV 시장으로 빠르게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현재 공도에는 그래비티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렇지만 루시드는 빠른 속도감을 보여주지 않고 있죠. 그렇다면 루시드의 판매량 상승은 더 이상 루시드 경영진한테서 바랄 수가 없는 것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딱 하나의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팍스콘이랑 엔비디아가 파트너십을 더욱더 강화하면서 AI 공장을 짓는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팍스콘이랑 엔비디아는 대만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리고 왜 AI 공장을 만들까요? 목적은 단 하나, 자율주행 때문입니다. 현재 루시드는 엔비디아랑 파트너십을 맺었고 폭스콘은 루시드랑 파트너가 될 확률이 높죠. 그렇다면 루시드, 엔비디아, 팍스콘 조합으로 소프트웨어가 강화되면서 루시드 에어와 그래비티의 판매량이 올라갈 수가 있는, 상승을 할 수가 있는, 마지막으로 펀더멘탈을 올릴 수 있는 희망이 아닐까. 결국 판매량이 올라가지 않으면 근본적인 주가 상승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의 딜리버리 밴 벌써 10,000대나 딜리버리를 시켰는데요. 현재 평균적으로 하루에 55대씩 딜리버리가 되고 있죠. 그야말로 생산 부분에서 전기차 스타트업 최고가 아닐까. 가장 좋은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딜리버리 생산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상승 곡선이 가파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리비안의 아로네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결국 전기차가 좋으면 판매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다들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돈값을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포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속해서 고군분투를 하면서 F150 직원들을 잘라내고 있죠. 당연히 리비안에게는 호재가 될 것이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역시나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현재 전기차 스타트업의 주인공은 리비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스타트업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CEO, 사람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인데 리비안의 CEO RJ 형이 독보적으로 원탑이지 않나. 모든 약속과 가이던스를 지켜내고 있지 않습니까? 숫자로 증명을 하는 남자입니다. 거기에다가 주행거리도 400마일 이상, 마력도 1000 이상, 계속해서 스펙을 업데이트 시키고 있죠. 수직 통합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결국 리비안은 성공하는 스타트업 스토리로 현재 진행 중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분들은 지금 주가보다 높은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제시하는 것이 아닐까요? 계속해서 반전을 보여주는 리비안, 이 반전이 결국에는 초대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그야말로 추세가 온 것인지 굉장히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죠. 나스닥이 밀릴 때 같이 밀렸다가 굉장히 빠르게 강력하게 반등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팔란티어 소식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모든 근거가 되는 원인은 S&P 500 편입 때문에 지금 이러한 강력한 추세가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하죠. 하지만 이것이 양날의 검인 것이 들어가면 대박이지만 안 들어가면 최대 리스크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팔란티어는 11월 2일날 순이익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가 있을 것일까? 이것만 보여준다라면 확률은 점차 높아지는데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만 올라간다라면 마진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팔란티어 5년 내의 모습은 어떨까요? 어떠한 시가총액을 유지를 하고 있을까? 결국 AI가 계속해서 이익을 가져다 준다라면, AI 테마주가 제대로 발현이 된다라면 팔란티어는 롱텀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닐까요? 우선 피터 틸 형께서 트럼프의 후원자이기 때문에 내년 대선 때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면 팔란티어 쪽으로 국방, 의료 부분에서 더욱더 밀어주지 않을까. 그렇다면 더 많은 추가 계약이 터지고 매출 역시나 상승을 하면서 추세는 깨지지 않고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안녕히 들어가세요.